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신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불렀습니다. 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북한에 들어간 제1기구민들의 삶에 대한 걸 여기서 몇 번 다뤘거든. 우리 평양만사에서. 네네네. 아버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답니다. 제일 기구민으로서. 그러니까 기구민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확률이 좀 높은가 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신 해가 1976년 초봄, 그러니까 봄이 아니죠. 겨울이죠. 북한에는 그때 양강도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74년생인데 갓 돌이 지나가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겨울에 엄청 추운 날씨에 온 가족이 이제 다 잠들고 이제 뭐 온 동네가 다 잠이 들었죠. 그럼 밤에 잡아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벽 2시에 밖에서 이제 누군가가 아버지를 불러내갖고 나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임신한 상태였고 제가 이제 3살이었고 제 위로 이제 3살 이상인 오빠와 5살 이상인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3살 때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잡혀가기 이전에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신다네. 10년이 다 돼갖고 이제 출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중반 정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고 저희 이제 큰 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4자녀를 데리고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그 귀국 당시 이야기를 뭐 해드려도 될까요? 59년도부터 이제 그 바람이 불었답니다. 이제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데모도 일어났고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조청년 이제 간부들을 통해 갖고 집집마다 이제 화보를 이렇게 큰 걸 이제 간부들이 돌아가며 나눠주면서 6.25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 그 천리마 운동을 해서 북한이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발전했다고 그래서 계속 가자고 너도 나도 가자 그러고 특히나 이제 그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답니다. 전쟁을 겪고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막 큰아버지는 일본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에도 이제 해군으로 갔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강제 징집됐구나. 예, 맞아요. 10대 나이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가족에 이제 또 가장이 돼갖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밑에 동생들 둘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줄줄이 이제 또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4명이 있으니까 너무 고생스럽던 찰나에 이제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에 들어오는데 뭐 배급도 다 이제 무상으로 주고 집 주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무료로 공부시키고 예, 지상의 학원이 됐다고 무상 치료해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거죠. 네. 당시에 또 이제 일본에는 조총련하고 민당계라는 이제 또 2개의 단체가 갈렸다고 합니다. 이념이 서로 갈리니까 한 집안에도 이제 민당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총련 쪽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때 갈등이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버지 가족도 이제 큰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가고 싶고 큰엄마는 이제 민당 쪽이랍니다. 그 친척들이 전부.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김일성이 얼마나 돈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이제 다 보장해주는 그렇지. 다 무상 무료 뭐 다 국민이 일을 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더 참으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가지 말라고 이러고 그분이 현명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게 암만 거기가 지상낙원이라 하지만 이렇게 형제가 이제 뿔뿔이 갈리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 그게 곧 지옥이다. 가지 말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고집을 꺾지 않은 거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네네. 원래 집안의 큰아버지라든가 그대 아버지는 본관이 어딘가? 남한입니다. 남한. 대한민국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한이고 경주. 경주 분들이셔. 네네네.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이 남한 출신들이에요. 대한민국 출신. 네네네. 그래갖고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 갈등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 뭐 아내는 죽어도 안 가겠다 하고 본인은 죽어도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 가면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갖고 초창기 이제 귀국 실현이 됐지만 못 가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마누라 동의 없이 가서 이제
문서 처리를 했구나. 예,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기구. 예, 그리고 이제 통보를 정말. 하는 거죠. 나는 가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을 정리해갖고 따라 들어오라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이제 맏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서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보고 니들을 전부 데리러 올 테니까 내 소식 기다려. 가자마자 내가 이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들어가실 때 큰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친할머니 할머니하고 자녀들 4명 자녀들 4명 마누라한테 마누라. 민단계 마누라한테도 안 주고 자녀 널스 예. 다 데리고 들어갔나? 그건 본인이 들어가면 따라올 줄 알았죠. 예. 오 마이 갓. 그런 집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네네네. 의식 수준이 네네. 50년대 말이니까. 네. 또 이제 뭐 민족적 차별이라는 그런 내가 실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교육 원조비라는 걸 이제 김일성이 그렇지. 보냈다고 하면 교육 원조비 장학금이 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하면서 학교 학생들도 전부 가서 해서 집집마다 이제 선동 조국으로 가자고 이제 선동을 저청년기 하고.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아버지는 또 고생을 많이 한 분이시라 고생이 지겹다 예, 생각하시네.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설사 만에 하나 잘 못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 여기만 보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조국인데. 않겠나. 조국인데. 예.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또 이제 간 분들도 있고 뭐 대대적으로 뭐 이제 민족적 차별을 받지 말고 서름 받지 말고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이 계시는 조국으로 가자. 거기 가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만들어놨다 하니까 지상낙원의 꿈을 안고 전부 이제 그렇게 많이 갔다 합니다. 그 가셨다? 예, 가셨어요. 가셔서 일본에 있는 동생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가셔갖고 이제 현실이 선전선동을 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는 낙후하고 집도 없고 집도 다 무너져가는 집에 이제 대가족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양강도라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게 오면 안 된다는 걸 딱 결심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그렇게 잘 산다고 선전선동을 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그렇지. 뒤에 있는 사람을 자꾸 그렇지, 집어 자꾸 데려올 수 끌어들여가지.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찢어보고 뭐 이제 뭐 체제에 대한 비난이 있다 하면 그때도 잡아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잡혀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일본에 남아있는 분들은 궁금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가서 어떻게 사신지. 또 오빠가 먼저 가갖고 금방 소식을 전하고 털을 잡아놓고 소식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1년이 돼도 소식이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예. 북한이 원래 그런 나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편지를 수십 통을 했죠. 어떤가고, 왜 소식이 없는가, 왜 그러는가 뭐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소식이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단출하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버이 장군님 덕분에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잘 사니까 너희들은 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니까 정동 곳이고 그렇다고 고향이란 게 따로 없다. 오지 말라는 말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했구나. 네.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면 낯설더래요. 형 얼굴도 낯설고 갈 때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완전히 그렇게 신체가 좋으셔서 갔는데 반쪽이 돼갖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일 아니야. 네네네. 60년대 그랬다니까 북한이. 네네. 거기에 있는 인민도 그렇고 들어간 제일 기국민들도 웬만히 김일성 족속 김일성 정권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네. 그건 정말 못 살지.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하시고 편지를 써도 아주 이렇게 정감이 넘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 편지 내용에 딸랑 뭐 두 석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사진에 그 표정 안 좋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고 저희 아빠도 이제 또 열심히 일해서 일찍이 독립하셨답니다. 그래 16살부터 이제 기계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웬만한 차는 다 운전하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뭐 장가갈 나이도 차니까 이제 아가씨도 주위에서 잘 소개해주고 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다르신 거죠. 막내니까 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있으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이 엄마를 데리고 북한 땅에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무리 뭐 북한의 상황이 안 좋고 해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영영 못 본다는 생각이 이제 떨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젠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미구석거리다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천령 그 사무실에 이제 간 거죠. 가갖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 기국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벌어놓은 돈이 좀 적지 않게 있었는 겁니다. 그래갖고 돈도 이렇게 내 돈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나 하니까는 그까지 뭐 세 발의 피 같은 돈을 뭐 그 원래 가져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국에 가면은 집 주고 뭐 주고 다 하는데 너희 큰아버지 네. 속여갖고 데려갈 때하고 똑같은 말을 네. 너 아버지 데려갈 때도 했구나. 그 세 발의 피 같은 거 뭐 그냥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라고 그 그 돈은 바쳐서 좋은 건설에 이바지하고 넌 내 몸으로 가도 된다 이거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생각하니까 뭐 집 준다지 뭐 그거 다 준다지. 그 다음에는 이만한 이렇게 장부를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이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누구는 얼마를 기부하고 누구는 뭐를 기부하고 돈을 바치고 간 거죠. 아버지가 그럼 몇 년도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60년도 7년도로 저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때도 삥 뜯었구나. 예. 그 불쌍한 제일 기국민들한테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총각이고 뭐 이제 그 아직 뭐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린 나이였죠. 그때도 뭐 한참 그냥 그 보고 싶은 그 모든 것보다도 엄마가 처치했던 거야.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면 그 이상의 뭐 진짜 뭘 뭐 해준다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지상낙원이 맞더래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원하는 직장에 그냥 보내주고. 그래서 와 그런 것도 있나. 그 뭐 좀 믿기지는 않죠. 너무나도 뭐 이렇게 가상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내 힘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니까나.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봤으니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면 뭐이 된다. 그래서 넘어가구만. 그래서 이제 기국선을 타고 가는데 짐도 이제 뭐 그때는 많이도 못 가지고 트럭 하나를 이제 들고 갔답니다. 1박 3일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조국이 이제 가까워 온다고 누가 소리를 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국을 모습을 보겠다고 전부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가판에서 이제 조국의 모습을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하버에서 본 모습이 아니고 전부 뭐 새까맣게 회색빛이더래요. 그냥 멀리서 연기가 풀풀 나고 그다음에 차도 다니지 않는 저 멀리서 가끔 한두 대 다니는 차가 보니까 목탄차 연기 뽀얗게 그때도 뭐 탄차 있었어. 60년대에도. 그러고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앞에 이제 공화국기 종이로 된 공화국기하고 진달래를 들고 나와서 한 10여 미터 이렇게 늘어서 갖고 이렇게 악단하고 나가서 하고 하는데 사람들 봐도 이제 표정들도 이상하고 수척하고 좀 이상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니까 또 이제 뭐 데리고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그 몇 명씩 나눠갖고 이제 버스에 태워갖고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니까 군부대가 이제 가나라는 어떤 무슨 시설에 들어갔답니다. 거기가 이제 교육 겸 이제 뭐 배치도 받고 이러는 곳에서 40일 정도 이제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때는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속아서 왔다고. 도로 가겠다고. 도로 가겠다고. 사라지더래요. 데리고 딱 해갖고서는 안전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진짜 무슨 어물을 물고서 뱉지도 못하고 무슨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인상들, 표정들 해갖고 그냥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40일 되니까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외국인 좀 닮았거든요. 눈이 깊고 한데 그대는 이제 저 평양에 가서리 배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있는 데로 가는데 가면서도 이제 기차에서도 뭐 충격받고 여러 뭐 충격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 이제 교포지도원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시는 교포지도원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여러 명을 인솔해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 이제 뭐 기차를 타니까 각밥이라는 게 이제 때 시간이 되니까 각밥이 오르더래요. 각밥이 있었어. 대패밥 같은 데 이렇게 시꺼먼 데를 이렇게 말아갖고 요만하고 조망만한 거 주는데 대패 얇게 건 나무 밥값 그때는 있었어. 뭔가 싶어서 열었더니 뭐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뭐 시꺼먼 뭐 밥이 설었는지 익었는지 있고 무 쪼가리 몇 개 있고 된장 있고 도저히 못 먹겠대요. 그때 일본은 그런 그러니까 게 없었는가 그만큼 보다. 생활 차이가 그때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놔놓고 있는데 그때도 거지가 있었는가 봐요. 지나가다가 탁 채갖고 떨어지니까 주워가는 사람이 있더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서 그냥 가는데 마음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뭐 기대하고 저 뭐 어머니도 오셨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셨구나. 아버지는 그때 들어갔다 다시 일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거기까지는 뭐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하고 이제 막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들 이제 연노해서 다 돌아갈 나이가 됐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부모님의 임종도 못 보고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불효한다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이제 지옥이다. 암만 그곳이 좋다 해도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이런 것이 지옥이라고 하니까는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1년에 뭐 두세 차례씩 나와서 부모님 뵈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가고 또 이제 뭐 무슨 백무선 갈아타고 이제 거꾸로 내려가고 하는데 뭐 몇 끼를 못 먹고 이러니까 또 이제 교포지 돈이 또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이제 가는 동안에 뭐 이제 어디서 이제 은감지 떡을 이제 판다 그러면서 또 들고 와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주먹재서 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처음 봐서 또 놀랬답니다. 새까만 덩어리에 콩이 두문두문 몇 개 이렇게 박혔는데 이건 딱 그냥 개똥같이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이제 뭐 그것도 맞지. 이제 못 드시고 그것도 이제 버렸는데 뭐 누가 주워 먹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도착했죠. 근데 아마 통보가 됐는가 봅니다. 이 집에 아들이 옵니다. 통보가 됐는지 집이라고 해갖고서 이제 엄마 하고 찾으니까 어머니가 막 벗은발로 뛰어나오셔갖고 막 안고 부둥켜하고 좋아서 집은 아파트들에 단층집이더래. 하모니카 집 있잖아. 일동 뭐 예. 쫙 한 동에 한 6-7집씩 있는 거. 있는 집.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대마루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놓고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뭐 동생이 왔다니까 시간을 좀 낸가 봅니다. 조금만 있어라. 내 이제 가서 시원한 맥주를 타고 올 거다 하더니 그다란 바퀴에다 이제 그 북한 그때는 병맥주는 거기선 보기 힘들지. 예, 어디서 이렇게 뭐 왔는지 이렇게 바퀴에다 들고 오는데 딱 그냥 소주물 같더래요. 소주물. 소주물. 예. 그렇게 김이 다 빠진 건데. 네. 그렇게 해갖고서 그 다음에는 뭐 부엌에 가서 뭐 두부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두부 한 모를 그냥 뚝뚝 썰어갖고 그 다음에는 그 국사발이랑 시퍼런 거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가지를 퍼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자 마시라 시원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충격받고 일본에서 그때 맥주도 있고 그랬는가 봐요.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이제 맞는 또 충격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왔다고 노마우스도 누르고 뭐 감자채다고 이제 양강도 특산물로 이제 해서니 음식을 해서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야심 깊은 밤에까지 이야기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밤이 다 아주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시더래요. 오지 말랬는데 왜 왔는가고. 좋으면 오라 그랬. 그렇게 막내 아들 이걸 붙들고. 어떻게 좋은가고 되돌리지도 못하고 예, 우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랬대요. 아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리고 아들이 똑똑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서 엄마 못 보면은 내가 거기서 더 먼저 병 걸려서 죽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내가 그래 왔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가슴 허비는 심정이었겠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이 생지역에 또 막내 아들이 또 왔으니 엄마 보고 싶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배치받았나?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평이라는 곳이었답니다. 양강도 배감 위에 무슨 유평이라는 곳이. 유평. 네, 유평. 거기에 이제 조림 작업소가 있는데. 조림? 네, 조림이란 게 이제 나무를 해가 통나무를 이제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큰 아버지도 그렇고 큰 나무를 끌어내는 차. 그걸 이제 운전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이 그때 당시 부실부실한 뭐 온전치 못한데 그 대가족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아버지도 집이 없어 집을 못 주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안 준다네 총각. 아 북한은 총각은 집 안 줘. 원래 네. 주택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좁은 집에 조카들하고 뭐 할머니하고 그치. 거기서 얹혀갖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살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 직장에 배치돼갖고 일을 해갖고 일본 같으면 이제 뭐 트럭 운전하고 뭐 급여를 꽤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첫 급여를 이제 받아서 상점에 갔죠. 근데 저희 이제 큰아버지께서 대초라고 하죠. 북한에서 대초. 마라초. 예, 그 마라 피우는 이제 신문도 없어갖고 얇게 썰어갖고. 그때 당시도. 예, 그때 당시. 그래갖고 아까워갖고 그 가늘게 해갖고 피우면서 그거 한두 대 얻어 피우는 게 눈치배만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70년대 넘어가는 그 전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첫 월급을 달면 1년치 담배를 그 돈으로 왕창 사갖고 우리 형한테도 형하고 나눠 피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네요. 그래서 급여라는 걸 받아갖고 이제 상점에 가서 내밀었는데 담배를 두각을 주더랍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두각이면 너무 하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들은 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많이 줄 수가 없어. 예, 그때는 이제 그 돈이 간장 된장 받을 돈밖에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다 틀리고 또 평양은 그때 상황이 달랐는지 저는 모르겠고. 너희 이게 북한 우리 정말 평양에서 그렇게 살아도 한 달째 로이물 타가지고 담배를 왕창 사서 제한놓고 푼다는 북한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고 담배도 1인당 4각씩 딱 있을 때야. 규정이 있을 때야.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내가 두각으로 기억한 게 맞는지 아니면 두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각으로 기억하거든요. 한 번 갈 때는 두각이었을 수도 있어. 예, 첫 월급을 타서 상점이라는 데 있어갖고 담배를 이 돈 전부 주라고 하는데 두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판매원이 내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듣질 못했나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돈 전부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드린 거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너무 이상해서 믿기지 않아가고 아니 내가 이거 급여를 잘못 받았는지 판매원이 뭐 잘못 계산했는지 그래서 많이 헷갈렸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급여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 충격이 연속이었죠. 뭐 너무나도 뭐 상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이게 뭐야, 눈 폰이 뜨고 그런 데 갔는데. 무슨 부식물 하나 없지, 뭐 간장, 된장, 뭐 소금 같은 거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서두수강이 불렀다네요. 서두수. 서두수. 예. 서두수강 있어. 그래서 낚시를 해갖고 뭐 고기를 잡아서 데시고 이제 반찬도 해서 뭐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남는 걸 말려서 덜어 뭐 다른 거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예, 생활을 하셨답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듣는 내내 숨이 턱턱 막히네요. 난 이렇게 듣긴 또 처음이거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